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중학교 2학년 YBM 박 교과서 3과 본문 해설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제목부터 보기 전에 문법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번 과에서 중요하게 다룰 문법은 첫 번째, 주격관계 대명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뭐랄까, 관계대명사 악명이 높죠? 근데 진짜 별거 아니에요. 이거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 쓸 것은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입니다. 의문사에다가 to 부정사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확인할게요. Unique rules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 아주 독특한 규칙들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unique라고 하면은 독특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특한. 아니면 이런 뜻도 있습니다. 뭐 유일무이한. 아니면은 고유한. 요런 뜻이 있어요. 상황에 따라 맞게 해석해 주시면 되고, 일단 본문에서는 독특한 정도로 보시면 딱 맞습니다. 자, 첫 번째. Every country has its own culture. Every country, 모든 나라는 has, 가지고 있다. 선생님, 모든 나라면 여러 개의 나라인데 왜 단수 동사를 사용했나요? 자, every라고 하는 요 단어는요, 정말 단수랑 친한 녀석입니다. 그래서 every를 형용사로 지금처럼 쓰면 이 뒤에 나오는 명사, 모든 어쩌구라고 할 때 요 어쩌구를 꾸며주는 형용사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명사도 단수로 써야 돼요. 그리고 요 전체가 주어 역할을 할 경우 그 다음 동사도 단수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every 다음에는 단수 명사를 써야 되고, 그것이 지금 주어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올 동사도 단수로 영향을 받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every country has 이렇게 전부 다 단수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자, 뭘 가지고 있대요? Its own culture. 자, 소유격에다가 own을 붙입니다. 이 소유격 자체도 누구누구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own은 소유하다 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소유격에다가 own을 붙이면 약간 강조를 하는 거예요. 나의 것인데 나만 가지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서 소유격 플러스 own 하면은 누구누구만의 라는 뜻이에요. Its own. 그래서 각국만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 각각의 나라는 스스로 자기만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겠죠? 자, culture는 문화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culture. 문화는 shows, 보여줍니다. 자, 문화는요, 여기서 지금 단수로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건데요. 그래서 동사에 s가 붙어 있습니다. 단수를 나타내는 거죠. 문화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뭘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ways of living. 자, 원래는 요겁니다. A way of living 이라고 해서 생활 방식인데 지금 여러 나라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ways of living. 자, way는 방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living은 삶, 생활이죠. 왜 적고 있죠? 밑에 있는데. 생활이죠. 그래서 생활 방식입니다. 자, 일단 미리 한번 볼게요. 그 다음 thinking. 이 친구도 지금 ing 형태를 가지고 있죠. 이 a way of thinking. 여기서 a way 또는 ways가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생략을 하고 living and thinking이라고 해놨습니다. 생활과 사고 방식들을 보여준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화마다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이 다르다 이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a way of living, a way of thinking을 복수로 해서 ways of living, ways of thinking인데 ways of가 중복되니까 ways of living and thinking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은 정확합니다. 다음 문장, in each culture. 자, each도 every 못지않게 단수에 완전 빠진 놈입니다. 빠진 녀석입니다. 단수랑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그래서 each라고 하는 요 단어도 그 다음에 단수 명사를 사용을 해야 돼서 culture에다가 s를 붙이지 않고 단수 명사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In each culture. 자, 뜻은 각각의라는 뜻이에요. 각각의. 그래서 각각의 문화에서 there are 뭐뭐가 있습니다. rules 뭐가 있대요? 규칙이 있대요. 자, 그런데 그냥 규칙이 아니라 어떤 규칙? that으로 꾸며줍니다. Don't allow certain things. 특정한 것들을 허용하지 않는 규칙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격관계 대명사가 나왔으니까 오른쪽에 설명 들어갑니다. 자, 주격관계 대명사요. 서로 다른 두 문장에 있는 같은 대상을 이용을 해서, 자, 다른 문장에 있는 같은 대상입니다. 요거부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다른 문장인데 같은 대상이 있어? 그럼 왜 두 문장으로 써? 너네 둘이 합쳐. 이런 말이겠죠.
한 문장으로 표현할 때 사용하는 요 도구를 우리는 관계대명사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 예문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I know the man. 나는 남자를 안다. 두 번째, he lives next door. 그는 옆집에 산다. 자, 여러분 지금 두 문장을 읽었을 때 the man 그리고 he 요거는 같은 대상을 뜻하죠. 이 문장에서 the man 그리고 he가 같은 대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있는 요 the man 있죠? 요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제부터 선행사라고 부를 거예요. 왜 선행사냐? 먼저 왔다는 뜻입니다. 먼저 가고 있는 단어, 먼저 온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선행사, 먼저 가 있는 단어예요. 두 번째, 요 녀석이 뭐가 될 거냐면 관계대명사가 될 겁니다. 자, 왜 관계대명사이느냐? 요거를 설명을 해주면은 일단 여러분 이거는 나중에 알아도 될 내용인데 미리 알아두어도 손해될 건 없으니까요. 관계사라고 있어요. 관계사에는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관계대명사만 다루고 있고 그 대명사 중에서도 주격과 목적격이 있는데 우리는 일단은 주격이 포커스예요. 다행인 거죠. 주격을 포커스로 하고 있지만 일단 요 정도 설명은 여러분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두 문장이 있잖아요. 1번과 2번 문장이 있을 때 두 번째 문장이 같은 대상, 그러니까 지금 밑줄과 동그라미 쳐놨죠? 동그라미 친 녀석이 대명사일 때는 우리가 관계 대명사를 치는 거예요. 지금 he처럼. 근데 만약에 내가 부사에다가 동그라미를 쳤다. 뭐 장소나 아니면 시간 같은 부사에다가 동그라미를 쳤으면 걔는 관계 부사가 되는 겁니다. 일단 요거 알겠죠? 자, 부사 설명은 안 할 거예요. 지금 관계 대명사, 왜 대명사인지를 설명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자, he라고 하는 요 녀석 뭐예요? 대명사잖아요. 맞죠? 대명사죠, 요거. 그래서 관계 대명사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 대명사는 역할이 있을 거예요. 원래 하던 역할을 봐주시면 되는데 지금 he라고 하는 요 단어는 문장에서 무슨 역할입니까? 주어 역할이죠. 그래서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주어의 자격이라 그래서 주격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he가 목적어 자리에서 him이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첫 번째 문장의 the man과 두 번째 문장의 him이 똑같다. 그럼 얘는 목적어 역할의 자격을 부여받아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은 주격이니까 주격 관계사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 문장에 서로 다르게 존재를 하지만 똑같은 대상일 때, 첫 번째 문장의 the man과 두 번째 he. 그럼 첫 번째 문장의 the man은 뭐가 된다고요? 선행사가 됩니다. 선행사는 모습을 변화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문장의 he, 요 녀석이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원래 문장에서 대명사이면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설명 보겠습니다. 이 두 문장에서 the man과 he는 같은 대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의 밑줄을 친 the man이 선행사가 될 것이고 두 번째 문장의 he는 관계 대명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격까지 알 수 있죠. 설명 더 볼게요. 자, 여기서 격이 결정이 되는데 he는 주어 역할을 하고 있었으므로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됩니다. 그리고 선행사의 종류에 따라 관계대명사의 형태가 결정이 되는데 다음의 표를 우리 머릿속에 넣어둡시다. 자, 요 표는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집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표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일단 선행사를 나누는 기준은 두 가지가 됩니다. 원래 여기 이렇게 선행사랑 이렇게 격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쌤이 여기 파워포인트에서 요거를 할 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직접 쓰려고 비워뒀습니다. 자, 선행사는요 여러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냐 아니면 사람이 아니냐. 자, 여기서 이제 개인적인 고집이 드러나는데요. 개인적으로 학교에서든 어떤 문법 책에서든 이 사람과 사람이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곳은 잘 없습니다. 어떻게 설명돼 있어요? 사람, 사물로 돼 있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명사를 사람과 사람이 아닌 것으로, 아니면 뭔 소리야, 사람과 사물로만 나눌 수가 없어요. 사람도 사물도 아닌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사랑, 우정 이런 추상 명사들 사물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도 아니죠. 이럴 때에는 love나 friendship 같은 것을 관계사로 꾸며줄 때 which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람이냐 아니냐 이렇게 두 가지로만 나눠주시면 됩니다. 물론 예외는 존재합니다. 동물을 선행사로 두고 그거를 who로 꾸며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예외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선생님은 실제로 강의를 할 때도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두 가지로만 구분을 하도록 합니다. 반박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냐를 먼저 결정을 합니다. 방금 본 문장을 예로 들면은 the man,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는 뭐만 보면 돼요? 요거 지울게요. 우리는 뭐만 보면 돼요? 요 첫 번째 줄만 보면 됩니다. 슉. 요 부분만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격을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격은 뭐라고요? 자격이라고요. 그래서 주어의 자격이면 주격, 목적어의 자격이면 목적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he라고 하는 건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주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주격에다가 이렇게 쭉 라인을 그어보면 두 가지가 겹치는 who, 요 녀석이 최종 정답이 된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모두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음이라고 돼 있죠. 요 네 녀석을 전부 다 that으로 덮어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that으로 덮어 쓰는 것이 가능하면 그러면 쌤 전부 다 that으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시험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that을 쓰지 말 것 이런 거 꼭 붙어 있거든요. 조건 잘 확인을 해가지고 서술형에서 틀리는 일 없도록 해주세요. 자, 예문에서 선행사가 사람이므로 who 또는 whom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주어 역할을 하고 있었으므로 who가 최종 형태가 된다. 자, 관계대명사는요, 의문사와 마찬가지로 이끄는 절의 가장 앞에 위치를 하게 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요, 지금 주격일 때는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목적격일 때 여러분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데,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목관대는 다루지 않지만, 시험이 조금 어렵게 나온다면, 선생님이 목관대도 한꺼번에 설명하시고, 문제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자, 예를 들어서 1번 문장에 이런 게 있습니다. He lives next door. 내가 요걸 왜 적었죠? I know the man을 해야죠. I know the man. 자, 두 번째 문장에 I fought, 좀 말이 이상하지만 with him. 난 그 사람이랑 싸웠어. 근데 나 저 사람 알아. 요 문장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 첫 번째 문장의 the man과 두 번째 문장의 힘이 같죠. 자, 이번에는 얘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격으로 바뀔 겁니다. 선행사가 사람이죠. 우리 방금 봤던 표에 의하면 사람 선행사이면서 목적격이면은 두 번째 요 힘이 뭐가 됩니까? 싹 whom이 됩니다. 그죠? 자, 다시 돌아오세요. 관계사는 의문사에서 파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끄는 절의 가장 앞에 위치한다는 의문사의 기능과 동일하게 작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whom은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지금 이끌고 있는 절의, 이 부분이 아니라 가장 앞으로 가야 된다는 뜻이야. 어디? 여기로. 알겠죠? 여기 들어가야 돼요. 의문사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힘이 들어있던 목적어의 자리 그대로에서 여기에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쓰지 않고요. 무조건 자기가 속해 있는 절의 가장 앞으로 간다. 알겠죠? 요거 꼭 기억해야 돼요. 목관대 여러분들 처음 할 때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요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관계사를 도대체 어디에다가 위치를 시켜야 되느냐. 보세요. 여기도 되어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은 반드시 선행사가 끝나는 지점에 온다. 어디에 온다고요? 선행사가 끝나는 지점. 관계사는 어디 들어간다고? 선행사가 끝나는 지점. 자,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적어놓은 예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 어려워요. 왜? 문장 그냥 끝나고 여기 요거죠. 문장 그냥 끝났고 여기에다가 얘를 후로 바꿔가지고 집어넣기만 하면 되잖아. 아무런 위치에 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선행사가 무조건 문장의 끝에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만약에 이 녀석이 문장에 처음 있다. 자, 가정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요 녀석과 요 녀석이 같다라고 칩시다. 아니다. 조금 어렵게. 요 녀석이 이거 같다고 할 수가 없겠죠. 문장을 만들어야겠어요. 잠시만요. 제가 문장을 만들어 가지고 오겠습니다. 일시정지 기능을 이용을 해서 뿅. 자, 만들어졌죠? 요 두 문장이 있습니다. 1번 볼게요. The watch is very fashionable. 그 손목시계는 아주 멋있다. 두 번째, My mom bought it for me. 어머니가 나를 위해 그것을 사주셨다. 자, 여러분들 봤을 때 두 문장에서 같은 거 뭐예요?
그렇지. 첫 번째 있는 the watch와 두 번째 있는 it 요 녀석이 되겠죠. 자, 첫 번째는 뭐가 된다? 선행사가 됩니다. 두 번째 있는 요 녀석은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동사 boy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목적격으로 바뀔 건데 선행사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닌 선행사는 무조건 뭘로 바뀌어요? 위치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관계사는 어디로 이동한다 했죠? 자기가 속해 있는 절에 가장 앞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녀석은 여기에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 관계사 전체 which my mom bought for me가 어디로 간다고? 선행사가 끝나는 요 지점에 들어간다고.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면 the watch which my mom bought for me is very fashionable.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요 목적격을 남겨두는 거예요. 이거 없어진 겁니다. 요거는 뭘로 바뀐 거야? 위치로 바뀌었어.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쓰시면 안 돼요. 정말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쌤이 이제 문제 풀라고 딱 종이 주고 보면은 미쳐버릴 것 같아요. 목적어를 계속 남겨둬. 아니면은 주어든지. 알겠죠? 요거 절대 남겨두면 안 돼요. 이미 위치라는 걸로 또는 who라는 관계사로 모습을 바꾼 것이지 얘가 완전 다른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던 녀석은 반드시 여러분 삭제를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선행사가 끝나는 지점에 이 전체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the watch which my mom bought for me is very fashionable.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어때요, 여러분? 관계대명사 진짜 별거 아니죠? 자, 보세요. 역시 자, 보겠습니다. 자, 추가로 선행사에 사람인 것과 사람이 아닌 것이 함께 있을 때는 여러분 that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죠. Look at the man and his dog. 저 남자와 그 강아지를 봐. They are running in the park. 그들은 공원에서 뛰고 있어. 그럼 이렇게 되죠. Look at the man and his dog that is running in the park.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that을 써야 돼요. 왜? 선행사가 사람이라기에는 동물이 들어있고 사람이 아니라기에는 사람이 들어있으니까 그것을 덮어쓸 수 있는 that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시겠죠? 자, 결론적으로 위에 예시로 나왔던 두 문장을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I know the man who lives next door. I know the man who lives next door. 됐죠? 자, 그리고요. 이건 이제 문법적인 것이고 여러분 이거 해석으로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꾸며주듯이 해야 됩니다. 자, 아래쪽에다 설명 굉장히 잘 적어놨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거 제가 학생의 입장에서 다 적어놨으니까 한번 확인할게요. 그리고 결국요. 관계대명사는 특이합니다. 이름은 대명사잖아요. 그런데 하는 역할은 선행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합니다. 선행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이므로 형용사처럼 해석하면 돼요. 뭐뭐뭐뭐 하는. 그래서 그냥 남자가 아니라 어떤 남자? 옆집에 사는 남자. 옆집에 사는 남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법적인 거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요거 lives 있죠. 요거는 어디에다 수일치해요? 얘가 동사죠. 동사는 어디에 수일치한다? 주어에 수일치한다. 주어는 who입니다. 근데 우리는 who라는 단어를 보고 얘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문장을 만들어지는 원리를 다시 한번 볼게요. 요 he 있죠. 요게 who로 바뀌었잖아요. 맞죠? 근데 원래 얘는 뭐였는데요? the man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선행사랑 관계대명사는 똑같은 녀석입니다. 그죠? 그래서 who equal the man. 결론적으로 보면은 the man에다가 수일치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원리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왜 the man에다가 수일치를 하죠? 동사 lives는 주어에다가 수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 주어는 단수 복수를 볼 수 없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원론적으로 who는 누구랑 똑같은 녀석이었어요? the man, 선행사랑 똑같은 녀석이었기 때문에 선행사에다가 수일치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자, 다시 마지막으로 주격관계대명사절 내의 동사는 선행사에 수일치합니다. 수일치에서 여러분들 감점 많이 당합니다. 시제에서 감점 많이 당합니다. 알겠죠? 야, 관계대명사 이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 문화하다가 언제 여기까지 왔어요? 자, there are rules. 규칙이 있어요. 자, 어떤 규칙이 있대요? That don't allow. 허용하지 않는 규칙들이겠죠? 무엇을 허용하지 않아요? Certain things. 특정한 것들을 허용하지 않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대시 좀 보이죠? 어떤 녀석이에요? 주어 역할하고 있죠? 왜? 바로 뒤에 동사 나와 있으니까 주격관계 대명사이고요. 이 녀석은 지금 대시라고 되어 있지만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위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원래는 위치였겠죠? There are rules which don't allow. 허용하지 않는 규칙들이 있다. 자, 뭐처럼 해석했어요? 형용사처럼 해석했죠. 그냥 규칙 아니고요. 특정한 것을 허용하지 않는 규칙들. 자, 특정한 certain. 요겁니다. certain 특정한. 다음 So, 그래서 we need to know.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 무엇을? How to act.
어떻게 행동할지를 알 필요가 있다. 또는 how to act. 어떻게 행동할지 말고 행동하는 방법. 행동하는 방법을 알 필요가 있다. 아이고, 자, 방금 문법 설명이 끝났는데 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나왔네요. 뭐 어쩔 수 있습니까? 보고 와야겠죠? 자,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이게 중2 수준으로는 여러분들 아니야, 적어놓은 게 많아서 그렇지. 가르쳐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이해하시고. 자, 의문사 플러스 투 부정사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해시태그가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의문사 플러스 투 부정사라고 할 때 떠올려야 하는 두 가지라고 하면은 요 두 가지를 쌤이 뽑았습니다. 첫 번째는 명사라는 거, 두 번째는 의주동이라는 거. 요거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의문사 플러스 투 부정사는 문장에서 명사 역할을 합니다. 요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계속 까먹는다기보다는 생각하려 하지 않아요. 얘네들도 품사가 부여가 됩니다. 의문사에다가 투부정사를 붙이면은 그 즉시 명사라는 지위가 부여가 됩니다. 역할이 부여가 돼요. 그래서 그 명사 역할이라는 틀 내에서 움직입니다. 뭔 소리냐면 주어 역할, 목적어 역할, 보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자, 의문사에 따라서 고유한 의미를 가집니다. 참고로 의문사 y는 이 구문에서 쓰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쓰이는지 보겠습니다. what to 동사원형. 무엇이 또는 무엇을 뭐뭐 할지. whom to 동사원형. 누가 또는 누구를 뭐뭐 할지. which to 동사원형. 어느 것이 또는 어느 것을 뭐뭐 할지. when to 동사원형. 언제 뭐뭐 할지. 아이고. where to 동사원형. 어디서, 어디에서, 어디로 뭐뭐 할지. how to 동사원형. 어떻게 동사원형 할지 또는 뭐뭐 하는 방법. 자, how만 특이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추가적인 해석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뭐 별거 없죠. 의문사가 가지고 있는 요 고유한 의미에다가 뭐뭐 할지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역할을 한다고? 명사 역할을 한다고. 요게 지금 super important.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명사 역할을 한다. 자, 보세요. 명사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렇지만 주어나 보어로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주로 뭐로 쓰이냐면 동사의 목적어로 쓰여요. 주로라는 말이 참 마법이죠. 회피하는 건 아니고요. 진짜 주로 동사의 목적어로 거의 사용됩니다. 물론 주어랑 보어로 사용은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뭐랄까 지분이 적다. 빈도가 적습니다. 주로 체감상 한 95%는 동사의 목적어로만 사용이 됩니다.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다. 두 가지를 주의하자. 자, 두 가지. 시험에 자주 나오는 주의할 두 가지를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의문사 중에서 what, which 이 두 녀석은요 명사를 추가로 가질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what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란 뜻도 있지만 무슨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무슨 또는 어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영화, 어떤 책 이런 식으로. which는 그것보다 조금 세부적인 어느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뭐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그래서 둘 다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한글로 해석을 했을 때 하나의 의문사로 취급한다는 거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예문 I haven't decided. 아직 결정 못했어. What book to bring. 어떤 책을 가져올지. 의문사만 하면 여러분들은 what 요것만 기억해요. 아니야. what 이랑 which는 명사를 추가로 가질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책, 무슨 책이라고 해서 추가로 book이라는 명사를 가졌고 요 전체를 의문사 하나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면 의문사 플러스 to 동사 원형이 되는 것이죠. 자, 다음입니다. I'm not sure. 나는 확실하지 않아. Which road? 어떤 길을 to take? 택할지. 어떤 길을 택할지. 자, 그래서 요것도 road랑 함께 쓰여서 의문사 한 덩어리로 취급이 됩니다. 아시겠지요? 요거 두 가지 한 가지 기억해주고. 자, 두 번째 의문사 플러스 주체 플러스 should 또는 동사원형. should 동사원형. 의 형태로 전환을 할 수 있다. 자, 아까 해시태그에다가 의주동 적어놨죠. 바로 여기입니다. 의주동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간접 의문문과 동일한 녀석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주체. 여러분 주어와 주체는 다릅니다. 동사가 아니라 동작. 요거를 좀 잘 구분해야 돼요. 문법적으로는 우리가 주어, 동사라고 하지만
그 이전에,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라는 이름이 부여되기 이전에는 그냥 주체와 동작일 뿐이에요. 뭔 소리냐면 동작이 있어요. 그러면 그 동작을 하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게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어, 동사가 되거나 준동사 플러스 의미상 주어가 될 수가 있어요. 이해 못하는 냄새가 나는데. 자, 간략하게 설명 다시 한번 해볼게요. 주체는 문장에 주어를 쓰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이든 아니면은 모든 문법책에 뭐라고 돼 있냐면 주어라고 돼 있어요. 이 개인적으로는 뭐 당연히 이유는 있겠지만 여러분들 뭐 이해를 위해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또 고집을 하나 부려보자면 요거는 주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주체입니다. 주체. 동작의 주체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동사 쓸 거지. 보이죠? 지금 잘 따라오세요. 선생님 필기. 요 동작의 주체가 있을 거 아니야. 요 주체가 누군지. 그러니까 이 동작의 주체가 누군지를 찾아야 돼요. 문장의 주어를 쓰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동작의 주체가 누군지를 찾아야 돼요. 이해되세요? 나름 세부적으로 설명한 건데. 자, 보세요. 동작의 주체, 동작을 누가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장의 주어를 쓰는 게 아니야. 자, 봐봐. 예문 보세요. My mom told me.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when to pack my bag. 언제 내 가방을 싸야 될지. 자, 봐봐. 문장의 주어는 누구야? My mom이야. 근데 가방 싸는 게 누구예요? pack my bag 하는 게 누군데요? 엄마가 아니라 나야. 내 가방 엄마가 왜 싸? 맞죠? 내 가방이에요. 내가 싸는 거예요. 내용을 봤을 때. 맞죠? 내 가방을 언제 쌀지. 누가? 내가. 그래서 이것을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should, can 동사 원형으로 바꿀 때 동작의 주체인 가방을 팩하는 것의 주체인 나를 주어로 써야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이거 잘못 생각하면 주어라고 이게 책에 설명이 돼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주어라고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문장의 주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동작의 주체를 써야 돼요. 아시겠죠? 요거 이해됩니까? 이해하셨기를 바라며 이렇게 바꿔버리면 when I should pack my bag이 되겠죠. when, 언제, I should, 내가 가방을 싸야 하는지. 내용상 가방을 싸는 것은 나이기 때문에 가방 싸는 pack의 주체는 me이기 때문에 I로 밝혀줘야 된다. 그럼 우리 뭐가 됩니까? 의, 주, 동 간접 의문문이 되었네요. 아시겠나요? 오케이. 이해하셨길 바라며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we need to know. 그래서 우리는 우리 첫 문단을 아직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역대급이죠? 27분 됐는데 벌써. 자, we need to know how to act in different countries. 서로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행동할지, 행동을 하는 방법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말 나온 김에 요거 바꿔보겠습니다. how 누가 알아야 된대요? act. 다른 나라 가서 행동할 거 누군데요? 우리예요. 그래서 how we should 해야 하는지 act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슉, 샥 여기로 뭐야 적어놨네? 아하이. 자, how we should act 여기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행동을 해야 될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 다음, here are some unique and interesting rules. 여기에 독특하고 아주 흥미로운 규칙이 있습니다. 어디의? From around the world. 전 세계의. 자, 첫 번째 예시입니다. Switzerland. 스위스고요. Let's care for pets. 뭐 하자? 애완동물 돌보자. 신경 쓰자. In Switzerland, 스위스에서는 people really care about animals. 사람들은 정말로 동물을 신경 씁니다. 동물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쏟아붓습니다. 스위스는 Swiss law, 스위스의 법은 says that. 자, 요거는 약간 영어식의 표현인데요. 법은 말을 못해요. 그런데 Swiss law says라고 하면 스위스 법은 이렇다. 스위스 법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that은요. 은근 요런 것들도 시험에 나옵니다. 왜? 우리가 지금 관계대명사 배웠죠. 그리고 요 관계대명사를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명사절 접속사 that과 비교하는 문제가 여러분 나올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나옵니다. 본문에 이렇게 명접 대신 명사절 접속사 대신 나온 이상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아이고 왜 이렇게 뭐가 많니? 자, 간략하게만 설명할게요. 정말 간략하게. 대시 문장에 이렇게 쓰여 있으면 요 녀석이 명사절 접속사인지 아니면은 관계대명사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쉽게 만들어 드릴게요. 앞도 다르고 뒤도 다릅니다. 자, 관계대명사 먼저 갑니다. 관계대명사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선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행사의 품사는 뭐예요? 내가 왜 시옷을 적으려 했죠? 명사입니다. 선행사의 품사는 명사입니다. 그리고 자,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끄는 절이라고 해요. 이끄는 절. 데리고 다니는 절이라 이 말이야. 자, 원리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지금 요 예시를 보겠습니다. he라고 하는 문장 필수 성분인 주어가 생략이 되었죠. 혹은 목적어가 생략이 될 것입니다. 관계사로 모습을 바꾸는 거죠. 그러면 문장에 주어가 또는 목적어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완전한 문장입니까? 불완전한 문장입니까? 당연히 불완전하죠. 그래서 이끄는 절 불완전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잠깐만, 이거 참을 수 없어요. 오케이. 자, 이제 좀 예쁘네. 자, 그 다음 명사절 접속사입니다. 이름 보세요. 뭐라고요? 접속사. 접속사는 뭐 하는 거지? 문장을 이끌고 다녀요. 자, 문장을 이끌고 다닌다면은 문장에 필요한 성분이 전부 다 들어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끄는 절이 완전합니다. 완전합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 자체가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명접이라 그랬어요. 명사 역할하는 접속사라는 뜻이야. 얘가 명사 역할 한다고. 그럼 앞에 무슨 명사가 있으면 안 되겠죠. 선행사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앞에 명사가 있으면은 안 됩니다. 원론적으로. 그러니까 이 선행사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선행사가 있으면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선행사가 존재할 수는 없다. 선행사가 품사가 뭐라 그랬어요? 또 왜 사람이라고 하지? 명사죠. 명사가 있지 못합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사형식 이거는 나중에 명접 나오면은 예시로 들어드릴 거고. 자, 그러면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쌤, 근데 죄송한데 저 불완전이랑 완전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쉽게 설명드리면, 자, 불완전은요, 명사 한 가지가 누락되어 있어요. 명사가 하나 없어요. 그 명사는 주어,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보어 있죠. 비동사 또는 이형식 동사 뒤에 나오는 명사가 없을 때에도 명사가 누락이 된 거니까 불완전합니다. 쌤, 그럼 완전한 건 뭔가요? 문장의 형식에 따라서 주어 동사만 있어도 완전한 문장, 아니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만 있어도 불완전할 수 있잖아요. 목적격 보어가 없어서. 맞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완전하다의 기준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형식과 5형식의 문장 형식 중에서 한 가지를 만족할 때 우리는 완전하다고 하고요. 명사 한 가지가 빠져 있을 때는 우리는 불완전하다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니까 앞도 다르고 뒤도 달라요. 관계대명사 that과 명사절 접속사 that은 앞도 다르고 뒤도 다릅니다. 자, 어떻게 다른지 정리하겠습니다. 이름을 안 적었네요, 제가. 자, 관계대명사 that은요, 선행사, 즉 명사가 앞에 존재합니다. 이끄는 절은 얘가 지금 명사 하나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명사가 누락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명사절 접속사 that은 본인이 명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는 명사가 존재하면 안 됩니다. 이끄는 절은 완전합니다. 왜? 애초에 접속사라서 문장을 이끌거든요. 이해되시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요 앞에 명사 있어요? 없어요. 이끄는 절 어때요?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하죠? 3형식 문장으로 완전합니다. 다시 내용으로 돌아옵니다. Swiss law says, 스위스 법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People, 사람들이 cannot have just one hamster or one parrot at home. 집에서 오직 한 마리의 햄스터나 한 마리의 앵무새를 기를 수 없다 라고 법에 쓰여 있대요. They, 스위스 사람들은 must have, 갖고 있어야 됩니다. At least two, 적어도 두 마리를. 자, at least는 적어도 또는 최소한이라는 뜻이겠죠. 적어도 몇 마리를 가져야 한다? 두 마리는 길러야 한다. These pets, 이 애완동물들, 누구? 요 one hamster 또는 one parrot을 얘기하는 hamster or parrot이겠죠. 햄스터나 패럿 같은 요런 녀석들은 feel lonely. 뭘 느껴요? 외로움을 느낍니다. 자, lonely, 외로운. 외로움을 느껴요. When they are alone. 그들이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자, 다음 they need a friend. 그들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어떤 친구요? 그렇지, 친구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 들어갔죠. 자, a friend라고 하는 선행사가 존재하고 이끄는 절에는 동사가 바로 나와서 얘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a friend가 선행사인 주관되고요.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친구죠. 여기서 them은 위에 있는 these pets가 되겠죠. 햄스터. 자, 다음 보겠습니다. 드디어 두 번째 페이지. 하지만 스위스는 끝나지 않았어요. 자, also, 또한 people,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Who, 뭐뭐 하는 사람 have dogs or cats.
여기까지죠. 여러분 어디까지가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인지도 잘 봐야 되는데 요것도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people이 주어져. 거기서 수식이 들어갔어. 그러면 그 다음 동사가 나오는 데서 끊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별거 없지요. 자, 어떤 사람이요? Who have dogs or cats. 뭐나 뭐를 기르는, 개양이나 고양이를 기르는. 자, 동사는 have라고 되어 있지만 개를 가지다, 고양이를 가지다라고 하지 않죠. 기른다, 키운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르다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 역시가 아니라 역시 요 후도 that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안 했지만 여기서 friend가 선행사죠? 그럼 얘는 who라고 바꿔줄 수 있어요. 요게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that으로 쓴 것 같아요. 왜? 지금 friend라고 하면 선생님 friend는 친구니까 사람 아닌가요? 동물한테도 친구가 있을 수 있죠. 요건 좀 애매하다. 그죠? 요거 위치로 바꿔도 되겠네요. 그래서 애매하니까 that으로 둔 것 같아요. 우리도 that으로 씁시다. 자, 다음 다시 아이고 왜 이렇게 오늘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네.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들은 must spend 반드시 보내야 합니다. 무엇을? enough time 충분한 시간을 누구랑? with their pet 그들의 애완동물과. 자, 그 다음 those who가 나왔습니다. 자, those who는 뭐뭐한 사람들이에요. 이 테크니컬하게 따지면 요 who라는 요 단어도 관계대명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다음 동사가 나오는 데까지 가야 된다고. 요까지네요. 바로 동사 있으니까. 그죠? 자, 무슨 사람들? have dogs. 강아지를 기르는 사람들, 개를 기르는 사람들은 must take them outside. 그들을 밖에 데려가야 합니다. take them outside. 이렇게 그림처럼 산책을 시켜야 된다는 말이겠죠. 얌전해. 자, for exercise. 운동으로. to. 운동으로도 밖에 데려가야 됩니다. Pets are very happy in Switzerland. 스위스에서 애완동물들은 아주 행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싱가포르로 넘어올게요. 이 약간 뭐랄까 최초로 지금 중학교 2학년 강의인데 1시간을 달성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과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힘들면 여러분 뭐 자유잖아요. 어차피 유튜브에 올라가는 동영상이니까 일시정지 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 소제목이 나눠져 있어서 딱 끊기가 좋아요. 자, 쉬실 분들은 지금 쉬었다 다시 오시기 바라고. 계속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싱가포르입니다. Let's keep the city clean. Let's keep the city clean. 요거 먼저 볼게요. keep 목적어 형용사. 목적어를 형용사하게 유지하다. 자, 목적어 the city 도시를 뭐하게? clean 깨끗하게 keep let's keep 유지하자. 싱가포르라는 도시를 얘네들은 도시 크기의 국가죠. 그래서 도시를 깨끗하게 유지하자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자 보겠습니다. Singapore is a very clean city. 싱가포르는 아주 깨끗한 도시입니다. Here 여기에서 people cannot eat or drink. 사람들은 먹거나 마실 수 없어요. On buses or the subway. 어디에서? 버스나 서브웨이, 지하철에서 먹거나 마실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제가 설명하고 싶은 재미난 것이 하나 있는데 here, 여기죠. 자, 이거 잘 봐야 돼요. 학교 문제를 여러분 좀 잘 볼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 here에 밑줄 치고 here이 의미하는 것을 본문에서 찾으시오. 그러면은 싱가포르예요. 그런데 here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말을 본문을 참고하여 쓰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in을 넣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쌤 뭔 말인지 한 개도 모르겠어요. 봐봐. 여기가 어딘데요? 그러니까 의미만 따졌을 때 여기라는 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그냥 싱가포르입니다. 맞죠? 쥐 어디 갔어? 아무튼 싱가포르입니다. 그런데 요 here이란 단어를 이거 캡처가 됐나요? here이란 단어를 대체해서 쓰려고 하면 in이 필요합니다. 왜? here는 품사가 뭐예요? 여기에서라는 부사입니다. 근데 싱가포르는 단순한 명사죠. 명사를 부사로 만들고 싶으면은 적절한 전치사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 뭐가 되냐면 전명구가 됩니다. 전명구는 부사 역할을 하거든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가 전명구예요. 그것이 부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여기에서라는 에서라는 뜻을 맞춰주려면 in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이 here이란 단어를 완전히 대체해서 쓰는 문제인지 아니면 의미상, 내용상 here이 어디냐고 묻는 건지. 근데 너무 쉬워. 이 here이 어디냐고 묻는 문제가 나올 리가 없겠죠. 방금 전 문장에 싱가포르 얘기했는데 이거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in 싱가포르로 바꿔줘야 한다는 거. 요거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이
그거 만들 때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아무튼 싱가포르에서 people, 사람들은 cannot 방금 했잖아요. on buses or the subway. 자, 이렇게 길어질 줄 몰라서 뭔가 여러분들 재밌으라고 이게 재밌는 전치사 빠르게 볼게요. 적응이 아껴오니까 재미있는 전치사. 자동사나 택시처럼 내부에서 일어설 수 없는 교통수단에서는 in을 씁니다. 그래서 I'm in a car, I'm in a taxi 라고 쓰지만 비행기나 버스, 지하철처럼 내부에서 일어설 수 있을 때는 on을 씁니다. I'm on the bus, I'm on the subway, I'm on the airplane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그냥 뭐랄까 막간상식 같은 거요. 그래서 다른 전치사를 쓰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다음, they also cannot sell. 그들은 또한 판매하거나 or import. 수입할 수 없어요. 뭐지? 추인껌. 오, 요건 좀 신기하죠. 풍선껌. 우리가 그냥 찝는 껌입니다. 껌을 팔거나 껌을 수입할 수가 없대요. 왜? 도시 경관에 좋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거 먹고 제대로 쓰레기통에 버립니까? 그냥 땅에 막 뱉고 책상 밑에 붙이고 막 그러잖아요. 자, 다음 those actions. 그러한 행위들이 자, 그런 행위가 뭐예요? 버스에서 뭘 먹거나 마시거나 또는 껌을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거를 얘기하죠. 밑에 적어놨습니다. 요 those actions가 무엇인지 본문을 참고해서 우리말로 쓰시오 라고 하면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대중교통에서 음식을 먹거나 마시는 것 그리고 껌을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행위들이 can make the city dirty and messy. 뭐를 뭐하게 만들 수 있다? 도시를 지저분하고 더럽게 만들 수 있다. 자, 역시 제목에서 쓰인 것처럼 O형식의 make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make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그 다음에 형용사가 붙어요. 그러면은 목적어를 형용사하게 만들다의 뜻입니다. 자, 목적어 the city 이렇게 돼요. O형식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도시를 더럽고 지저분하게 만들 수 있다. 다음 people 사람입니다. 자, 이제 주관대 더 이상 설명 안 드립니다. 자, 어떤 사람이요? Who break the rules.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은 자, break the rule이 규칙을 어기다예요. 그래서 형용사처럼 해석이 되어서 는이 된 거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must pay fine. pay a fine. 뭐 해야 된다? fine. 벌금이라는 명사입니다. 벌금을 지불해야 된다. In Singapore. 싱가포르에서 everyone knows. 자, 우리 앞에서 봤던 every가 들어있죠? every를 활용한 명사까지도 단수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everyone knows. 모두가 압니다. 자, 뭘 알아요? 동사 know의 목적어. 명사 역할을 한다 그랬죠? 대부분 동사의 목적어로요. 자, 뭘 안다? where to eat. 어디서 먹을지. and where to throw away their trash. 그들이 가지고 있는 쓰레기를 어디에 버릴지 싱가포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바꿔볼게요. 문장 전환이 있습니다. 자, everyone knows. 자, 봐봐. 요게 좀 중요한 게 뭐냐면 품사로 따졌을 때는 문법적으로 따졌을 때는 every가 단수로 지급이 되지만 내용을 봤을 때는 뭐예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they로 바뀝니다. 요거 중요하죠. Everyone knows where they should eat. 먹는 건 누군데요? 그들이에요. 싱가포르 사람들. 그래서 they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where they should throw away their trash. 이런 식으로 또 they를 활용을 해서 문장을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thanks to these rules, 이러한 규칙들 덕분에 Singapore remains very clean. 싱가포르는 아주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합니다. 자, thanks to는 뭐뭐 덕분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동사가 나왔는데요. 바로 remain이라는 동사입니다. 자, remain은 이형식 동사입니다. 안 보이겠죠? 선생님 지금 손가락으로 이 가리켰는데 자, 이 형식 동사고요. 형용사를 가지면서 뭐뭐한 상태를 유지하다, 뭐뭐한 상태로 남아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는 뭐한 상태로 남아있다? 아주 깨끗한 상태로 남아있다. 자, 쓰레기 버리면 안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몇 분이야? 43분. 파이팅. 갑시다. 마지막이에요. 자, 프랑스입니다. 제목 let 하게 하라. French children 프랑스 아이들이 love 사랑하게 하라. 무엇을? Their food. 그들의 음식을. 자, let이 사역 동사입니다. 뭐뭐 하게 하다라는 뜻이고요. 프렌치 children들이 love 이 자리에 동사 원형을 쓰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아이고, 무슨 제목에서 문법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까? 간혹 제목을 문법에 내는 학교가 있어서 그래요. 자, 보겠습니다. In France, 프랑스에서는 children can't have ketchup in school cafeterias. 오, 요건 좀 특이하죠. 아이들은 have 먹을 수 없어요. 무엇을? 케첩을 못 먹게 합니다. 어디에서? In school cafeterias. 학교 구내식당. 우리 학교로 치면 급식실이죠. 급식실에서 케첩을 못 먹게 합니다.
This, 이것은 sounds surprising, 놀랍게 들리는데 이것이 뭔데요? 프랑스에서 학생들이 학교 급식실에서 케첩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은 sounds surprising, 아주 놀랍게 들립니다. 사운드는 감각 동사로서 형용사를 보호로 가지죠. But there's a good reason, 아주 좋은 이유가 있다. 자, 좋은 이유, 이거는 그럴 만한 이유라는 뜻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란 뜻이에요. 좋은 이유도 뭐 해석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깔끔하게 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France is famous for. 프랑스는 유명합니다. be famous for 무엇으로 유명하다. 자, 프랑스는 뭘로 유명해요? It's delicious food. 프랑스의 맛있는 음식으로 유명합니다. French people. 프랑스 사람들은 are very proud of their food. 그들의 음식에 매우 자신감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들의 음식을. be proud of 무엇을 자랑스러워하다. 다음, they believe that. 그들은 that 이하를 믿습니다. 자, 바로 문제 들어갑니다. 쌤, 여기 that 앞에 명사가 없고 이끄는 절이 아직 안 봤지만 완전 할 것 같아요가 아니라 케첩 주어, hide 가리다, real taste 목적어. 삼형식으로 완전합니다. 명사절 접속사입니다. 정답. 밑에 줄 같이 볼게요. 한 번에 나와 있습니다. They really hope that. 그들은 that 이하를 바랍니다. 선생님 앞에 이번에도 명사가 없고요. 선행사가 없고 이끄는 절이 주어 그리고 can taste and enjoy 이 한꺼번에 동사 그리고 the flavor of the French cooking 목적어. 삼형식으로 완전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각각 believe의 목적어, hope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고요. 생략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 that만요. 뒤에를 전부 생략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고 보니 아까 봤던 게 생각이 나죠? 어디 있었니? 여기 있었니? 여기서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샥. 아시겠죠? 대시 꽤나 많이 나오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대시 전부 다 무엇인지 여러분들 철저하게 구분을 해 주셔야 합니다. 순간 이렇게 진이 빠졌네요. 자, they believe. 프랑스 사람들은 이렇게 믿어요. 케첩이 hides. 뭐한다? 가린다. 무엇을? The real taste of their food. 그들의 음식의 진정한 맛을 가린다고 생각합니다. They really hope that. 그들은 정말로 뭐뭐를 바랍니다. 주어가 동사하기를 바래요. 자, 누가 뭐 하기를? Their children. 프랑스 아이들이 can taste and enjoy. 자, 동사 두 가지가 동시에 쓰이고 있습니다. 목적어는 똑같아요. 맛보고 즐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뭘 맛보고 뭘 즐겨요? The flavors of French cooking. 프랑스 요리의 맛을 느끼고 즐기기를 바랍니다. That way. 그런 식으로. 여기서 that way라고 했지만 in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in that way요. 원래는 in that way. That way. 그런 식으로 French children. 프렌치 children은 프랑스 아이들은 can learn. 배울 수 있습니다. 뭐 하는 방법을? To love their food culture. 그들의 식문화를 배우는 법을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동사 learn 있죠? 배우다. 이 친구는 투부정사랑 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learn은 내용을 보았을 때 항상 how to 동사 원형이에요. 뭐뭐 하는 법을 배우다. 그래서 how를 생략을 하고 learn to 동사 원형이라고 쓰는데 우리가 지금 또 뭐 하고 있어요?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 하고 있죠. 사실 요거 만들 때 이걸 적을까 말까? 너무 투머치인가? 라고 했는데 혹시 모르잖아요, 여러분? 알아둬서 나쁠 거 없고요. 우리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 배웠으니까 혹시 요거를 이렇게 낼 수가 있습니다. Can learn how to love their food culture. 자, 요 부분을 선생님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니까 요 녀석을 의문사 누가 배우는데요? 프랑스 아이들이니까 they로 할 수 있겠죠? they. 그리고 내용상 사랑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지, 그들의 식문화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다. 그래서 they can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네요. 다시 French children can learn how they can love. should도 또 괜찮아 보이는데 how they should love.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또 다시 보니까 괜찮을 것 같네요. how they can love their food culture. 그들의 식문화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배울 수 있습니다. 됐지요?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고요. 자, 찐막입니다. 진짜 마지막 문단이에요. Which rule? 자, 여태까지 봤던 세 가지의 예시 중에서 어떤 규칙이 is most surprising? 가장 놀랍습니까? Maybe, 어쩌면 some rules, 몇 가지 규칙은 sound strange to you. 여러분께는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네요. 또 나왔죠? 사운드 플러스 형용사.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but they show different lifestyles around the world. 그 규칙들은 전 세계의 서로 다른 라이프스타일. 자, 라이프스타일은 생활 방식이겠죠? 서로 다른 생활 방식을 보여줄지도 모르겠네요.
다음 understanding different rules from different countries. 자, 뭐로부터의 뭘 뭐하는 것을 from different country. 거꾸로 해석할게요. 다른 나라로부터 온 다른 문화가 아니라 규칙을 뭐하는 것. understanding. 이해하는 것. 자, 동명사 주어이기 때문에 단수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to understand로 바꿀 수도 있어요. 다른 문화의 다른 외교적 문화래 다른 나라의 다른 규칙을 이해하는 것은 자 단수로 취급하기 때문에 help에 s 붙었습니다. helps us live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합니다. 자 사역동사 나왔고요. 오형식 이 자리에는 to 부정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to live로 바꿔줘도 상관없어요. help us to live together more happily 더 행복하게 서로 살아가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죠? 아이고, 자, 역대급이네요. 50분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문법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특히나 이 주관대랑 의문사, 토부정사 이거 설명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뺏겼는데 여러분 절대로 요거는 여러분들 괴롭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죠? 이거 무조건 필요한 거고요. 주격 관계대명사 이거 진짜 문법의 꽃 중에 하나죠. 아주 중요한 문법 중에 하나가 되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만나게 될 이제 본문에는 아무런 설명이 없이 주관대가 나온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고 댓글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제발은 아니고 너무 이상하잖아요. 부디 이 좋아요 그리고 구독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독자 늘어가는 재미가 있네요. 그래서 도움이 되셨으면 여러분들 주변 친구들한테도 이런 좋은 강의가 유튜브에 있더라 하면서 소문 좀 내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사과에서 만나도록 할게요.